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틀째 입원 중입니다. 과로와 단식 후유증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정치적 위기 때마다 몸으로 막는다는 비판을 합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회의 중 공개 설전을 잇따라 벌인 우재준,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점식 원내대표의 경고 뒤에도 장외전은 계속됐습니다. 우 최고위원이 거듭 장동혁 대표 퇴진을 주장하자 우리 지도부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종료했다라고 봐야 되고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차라리 재출마를 해서 다시 평가를 받아서 당권파 조 최고위원은 거친 표현으로 응수했습니다. 그들의 정신적 구조, 뇌 구조가 저는 의심스러운 거죠. 본인의 그 자기 과시 내지는 자기 존재감의 확인, 엉뚱한 방향의 얘기 이제 이런 거라고 봐야겠죠. 재선거를 외치며 사퇴 여론에 맞서던 장 대표는 침묵 중입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계속 입원 중이시고요. 검사는 어제 오늘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개인적인 부분이라. 건강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퇴원할 때까지는 사퇴 이야기를 접어두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저는 간 김에 좀 푹 쉬었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장동혁 현 대표의 모습은 참으로 구차하고 비루하다는. 장 대표는 앞서 절윤 요구가 나왔을 땐 24시간 필리버스터,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비판이 거셌을 땐 민주당의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을 했습니다.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의원은 JTBC에 정치적 위기를 몸으로 막는 기발한 퍼포먼스라고 혹평하면서 이번에도 사퇴 요구가 잦아들 때까지 버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민의힘 쪽으로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당대표가 지금 입원 중입니다. 예. 어디가 아프다고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물어보자니까. 생각을 해보자고. 올림픽공원을 가면 막 신나요. 아 대표님 다 나 지지해. 야 세상에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구나. 아 신난다. 그런데 다 차를 타고 이제 올림픽도로를 타고 여의도로 다시 오잖아요. 네. 여의도 뭐 오면 뭐라 그러는 겁니까? 사퇴해라. 넌 아무 리더십도 없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 대표의 인생은 뭡니까? 축제와 탈진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엉탕. 네,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파요. 그러면. 예. 아프다 그래. 많이 아파. 그래서 아파. 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 장 대표 많이 아파. 예. 내가 보기엔 그것도 있는데 네. 조금 피하고 싶어서 병원으로 피하고 도망간 걸 싶어서. 수도 있다. 제가 장동혁 대표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이미 일찌감치 포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보통 분은 아니지. 근데 장 대표는 정말 끝까지 이 목적을 하나 목표를 하나 세워놓으면은 무조건 그걸 관철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무언가 그 수단을 찾는 것 같아요. 네. 방식을 언제든지 찾아내고 그리고 또 하늘도 조금 도와. 하늘이 많이 도와요. 그치, 많이 내가 볼 때 많이 도와. 그래서 전생에 뭐 좀 네. 잘했나? 이런 최근 생각이 국민의힘 들더라고요. 정치인 중에 하늘이 이렇게까지 돕는 정치인은 없어요. 이거 압도적이죠. 사실은 몇 년 전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의 위상과 맞아요. 지금 이 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겪었던 일하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라는 그 희대의 인물이 막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 정당에서 당시에 그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텝이었던 사람이 그걸 국면에서 당대표로 치고 올라와서 맞아요. 그래서 그때 자신을 지지했던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너무 잘 아니까 그쪽과 계속해서 결을 같이 해가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선거가 있었는데 졌다 이겼다 말하기 애매한데 일각에서는 이겼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저도 맨날 말하고 네. 있어요. 거기가 이긴 거다. 그러니까 지금 버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때마침 투표 용지가 부족했어.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잖아요. 6월 3일 날 오후 4시쯤에. 예. 야, 송파구에 표가 모자란다. 네. 종이가 모자란다. 네. 동아줄이 내려왔는데 어떡합니까? 올라는 가봐야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근데 김한이 그 올라서 가위를 잘리고 있어. 그러더라도 추락하더라도 축제와 탈진을 반복하며
올라가봐야죠. 근데 밑에서 장유미가 발을 막 끌어치기 좀 당기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운이 좋다는 말씀하시는데 국민의힘 분들이 이게 일반 신념 체계로 버틸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의원총회에서 막 면전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지금 버티는 힘이 대단히 이게 종교적인 신념에 기대고 있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하세요. 맞아요. 굉장히 신실한 또 이제 기독교 신자이고 왜냐하면 그때 내란도 신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한 게 이제 그 다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핍박받고 이러는 게 이런 신념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말씀 주셨다시피 이거 운명론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진짜 선택했구나라고 볼 수 있게끔 운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념 체계가 더 강화되면서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장 변호사님도 같은 기독교 장치예요? 신자예요? 전 기독교 신자입니다. 아, 그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고 지금은 좀 소원하긴 한데 하나님이 이게 이 계획하신 바 이런 거에 되게 이게 좀 확신을 갖는 경우들이 있죠. 나를 이렇게 쓰시려나 보다. 이런 갑자기 생각. 종교 상담. 아니, 신자들인데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쪽은 저렇게 생각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 체계를 조금 넘어선 종교 영역이 우리가 그런 걸 있죠. 심리학적으로는 합리화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예. 근거 없는. 나는 내가 좋다. I love my 그렇죠. 안 맞는 말인 거지. 맞는 말이야? 장동혁이 I love 그렇게 my 생각하잖아요. 뭐야? myself. 예. 변호사님이 막 얘기하는데 맞겠죠. 안 맞아. 안 맞아요? 예. 문법상 전혀 맞지 않아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자, I love me. 장동혁 대표는 그래, 그게 맞겠다.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길을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병원 입원까지 하고 있는데 입원까지도 해석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죠. 장동혁이란 정치인의 행보에는 무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바라는 부분은 무엇이다. 적어도 보장돼 있는 임기 내내 대표직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 방법으로 뭐 올림픽 공원도 가고 뭐 다양한 일들을 펼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의원총회를 보면 당 내에서는 여기도 이제 100명이 넘는 의원이 있는 정당인데요. 지금은 압도적으로 사퇴를 얘기하는 목소리가 더 큰 것 같긴 합니다. 목소리는 큰데 장동혁을 사퇴시킬 예를 들면 수단과 시간이 언제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잘 모르겠는데 그건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의총을 했는데 뭐 의총이 공개된 장면이 있고 비공개가 지나고 나서 기자들이 나오는 의원들한테 막 물어보잖아요. 네. 압도적으로 사퇴의 목소리가 많았다는 건 다 인정해요. 예. 그리고 최고위원회 같은 게 이제 공개돼서 얘기할 때도 보면 최고위원 딱 반 나누어져 가지고 여기는 사퇴해라. 여기는 철없는 소리 한다. 그리고 외계어를 쓴다. 조광한 최고가 그 진짜 표현을 많이 쓰죠. 세시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부딪히고 있는 마이크만 장면들인데 잡으면 외계어를 쓰더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큰데 방법이 없는 건가? 정광한 다른 최고위원 그거예요. 귀에는 막 아블라라리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이게 네. 아니 물이 올랐네. 그렇게 들리는 거지. 들리는 거 맞는 네.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들리는 거지. 예. 내가 물어보니까 그 의원총회에서 이제 비공개에서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사퇴하라고 다 얘기는 했대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70-80명이 얘기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장도혁 대표에게 내가 직접 전달하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장 대표가 일단 그 말을 듣다가 너무 못 참겠어서 자기가 뛰쳐나가서 맞아, 중간에 입원을 한 해서. 거거든요. 사실은. 듣기 싫어. 나 이번 듣기 싫어. 그리고 지금 진짜. 최고위원들도 양양자 위원하고 우재준 의원이 그만두라라고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그만둘 수 없는 게 자기네가 그만두기만 하면은 바로 장도혁 그걸. 대표가 최고위원을 딱 2명을 네. 또 이제 그런 사람을 뽑아버릴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고 김재원 최고도 원래는 지난번에 이제 공천하고 경선 안 됐을 때 조금 마음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번에 의총 들어가기 전에도 사실 어떻게 할까 막 마음을 좀 그랬대. 그래서 공천을 나에게 준다고 한 사람 있으면 내가 한번 좀 잘해봐야지 이랬다가 그 마음이 또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도 아까 말한 대로 포스트 장동혁에 대한 그게 없고 예. 실제 한동훈 의원도 자기가 복당하겠다라는 말은 했지만 1년 안에 안 될 것이다라가 기본적인 생각이래요.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플랜 없고 그러지 말밖에 안 한다. 그리고 미래와 대안이 정말 미래도 없고 대안도 없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다 나가야 된다 그래서 대안과 미래. 예. 정말 대안과 미래. 예. 그래서 맨날 지금 자기네들도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또 달리 한겨레 오늘 기사 제목이 뭐냐면 이번 장동혁의 당 의원들 퇴원 기다리자 임기 사실상 종료 이런 게 이제 제목으로 막 뽑히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는 이제 경기 지역 의원들이 예, 그 기자회견.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계획을 해놨다가 이게 했다가 다 무산됐다. 무산됐죠. 그러면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이견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뭐 이런 해석들만 분분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표직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수단이 없죠.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 4명이 동시 사퇴하는 거 말고는 수단이 없는데 그 최고위원 4명이 뜻이 맞을 것 같지 않잖아요. 아니 지금. 그래서 어제는 그 기사도 나온 거 아니에요. 신동욱, 김재원이 키맨. 아니 완전 키맨이죠. 신동욱 의원도 자기는 의총 결과에 따르겠다 했다가 또 네. 마음이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요. 나 이건 의총에서 아무런 결과도 없잖아 이러면서 내가 나가봤자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 생각한다니까. 아니 정치인들은 자신이 변수가 됐을 때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죠. 자기 예. 뭔가 올린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낫지? 왜 그만두지 네, 내가? 이 생각을 하지 그만두는 건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음 난가? 아 다음에 난가.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거는. 키를 내가 쥐고 아니 있으니까? 신동욱 최고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 알겠습니다. 그건 정확해요. 이 근데 와중에 본인의 쓰임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정치인들은 다 그 생각은 하는 커지면?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예, 당에서 본인의 쓰임에 내 대한 역할이 생각은 더 할 수 커진다. 있죠. 그러니까 본인 이미지도 그렇고 지역구도 그렇고 네. 훨씬 더 이제 말하자면 뭐 중도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건전 보수라든지 뭐 이렇게 가면 본인의 내 쓰임이 더 커질 수 있겠다. 이 꿈은 지금 갖고 있겠죠. 요새 그 미디어들이 마이크를 갖다 대는 정치인 중에 이제 보수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한동훈 의원 같아요. 보수 제거는 자기가 해야 된다. 나는 전략 자산이다. 제가 제일 잘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나를 전략 자산이라고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그랬는데 분도 왜 갖다 있던데요. 쓰질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 사전투표 폐지, 본투표 연장 법안 관련해서 본인도 이름을 올린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됐고요. SNS에는 이런 얘기를 썼어요.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 연장하는 것이 저의 오랜 생각입니다. 저는 이 얘기하는 걸 오늘 처음 봤는데 본인의 오랜 생각이라고 또 썼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무소속 의원이니까 뭐 의정 활동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가 뭔지를 매일매일 느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법안 발의할 때도 법안 발의하나 쉽지 30분마다 느낄 않고 거예요. 예. 네. 탄핵 뭐 얘기하지만 쉽지 않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직도 말하자면 새해도 없는 의원이 제일 효과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방법이 미디어가 주목하는 이슈에 계속 이름을 얻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지금 한동훈 의원이 여의도 들어와서 하고 있는 정치가 이제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 친한계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정치적 효능감을 주는 정치인이다라고 하지만 효능감이라는 건 그것이 실현됐을 때 느끼는 감정이고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랬죠? 그 당선되기 전에 어떤 언론의 보수적인 사안에 대한 코멘터리로 이제 존재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가겠죠. 대중의 관심이 있고 주목도가 높은 이슈에 본인 이름을 이제 말하자면 얻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이준석 대표하고 또 다른 게 한동훈 의원은 이 당 안의 역사에 대해서 별 지식이 없잖아요. 국민의힘. 정보도 뭐 예전처럼 많지 않을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현존하는 이슈들, 가장 주목받는 이슈들에 숟가락 얹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그분이 그렇게 깊은 철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보이죠. 즉시적이고 정치에 대한 네. 고민이 많았는지 좀 의문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전혀 언급하지 않는 아이템은 하나 있습니다. 뭐요? 탈모와 건보에 관련된 이야기 이거 있죠.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단 1도 언급이 그것도 없어요. 오래전부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많이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건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요새는 그 강수영 변호사인가요? 네. 본인이 이거다라고 나 처음에 얘기하면 그 가밍아웃이라고 그런 얘기 왜 부르죠. 가밍아웃, 모밍아웃. 예. 사람들이 댓글에서 공격을 하면서 그거를 많이 막 공격을 했다면서 강수영 자발 변호사를?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걸 잘 보는 사람들이 있나 봐. 근데 왜 그런 거를 갖고 공격을 그러니까 하지? 그런 인신 공격을 하면 안 예. 된다고. 자, 우리 김한 기자 원샷 한번 줄까요? 본인의 머리에 자기 거예요? 아니 원래는 되게 자연스러운데 안 오늘은 밝힐 가발 거예요. 같은데? 안 말해줌. 내가 한번 해봐도 안 알려줌. 한 번만 해봐도 아 맞아. 그걸 네. 알려주는 것도 부적절할 수 있는 거니까. 왜 부졌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대의 뜻을 본인이 한번 또 이제 물이 올랐다 이거야. 아니요. 저는 재물이죠. 예. 근데 네, 나는 재물이- 그런 건 정말 그런 거 가지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본인이 그렇게 생기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뭐 다시 돌아가면 한동훈 의원이 근데 한쪽에서는 국민 참정권 얘기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사전 투표를 폐지하는 게 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형적인 앞뒤가 안 맞죠. 반정치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전 투표를 도입한 이유가 뭡니까? 참정권이 보장이 안 되는 다종다양한 다층적인 사람들한테 더 투표를 하기 위해서 그게 국민의 기본권이니까 헌법에 보장된 가치니까 사전 투표 제도를 도입한 건데 그러면 참정권 확대를 얘기하려면 참정권 보장을 얘기하려면 사전 투표 방식의 뭐 내실화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네. 가야 되는데 지금 올림픽 공원이 사전 국민 참정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지지층은 사전 투표를 싫어하나? 사전 투표 폐지가 제 소신이었으면 이러면 사실 뭐예요? 이게 반정치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그 앞뒤가 안 맞는 걸 또 어떻게 해서든 문장으로 막 만들어서 말을 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자꾸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아무튼 한동훈 의원 관련된 얘기였고, 국민의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찌됐건 대표 사퇴하라는 얘기하고요. 맞습니다. 지금 선관위 관련된 국정조사 특위가 꾸려졌고 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 되면서 여기 이제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갔는데 국조에서 뭘 하고자 하는지가 이제 앞으로 하나씩 둘씩 나와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거기서 얘기가 나오겠죠. 뭐 사전투표 얘기가 나온다든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이 나오겠죠. 올림픽 공원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 혹은 같은지 이런 것들 좀 눈여겨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야당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매일처럼 잠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슨 메가폰 든 걸 보니까 메가폰에 스티커가 여러 붙어 있는데 윤어게인 스티커 붙은 메가폰, 자기가 준비한 건 아니고 현장에 있는 거였는지 모르지만 자기 방향 제대로 찾아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죠. 네. 그 삶의 재미, 거기서 생기는 정치적 이득에 이제 맛이 든 거죠. 네.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졌잖아요. 그건 한동훈하고 오세훈이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도 한동훈, 오세훈, 뭐 김민석 이런 사람들이 잘 나옵니다. 네. 그걸 견제하려면은 나는 내 골목을 지켜야지. 이제 골목대장 끝까지 하겠다라고 골목에다가 저기 뭡니까 분뇨 뿌리면서 본인이 냄새 풍겨놓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는 야당의 대선 주자는 네. 장동혁이 압도적으로 1등이었고 나머지는 존재감이 없다가 네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한동훈도 살아나고 네네. 오세훈도 힘을 받고 이런 네네. 상황이잖아요. 네네. 옛날을 그리워하겠네요. 옛날을 그리워하죠. 나온 차 잘 근데 나가서. 계속 더 그거로 극단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싸구려 컨설턴트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정당 정치에서는 좌우의 극단으로 가라. 네. 본선거에서는 중도로 빨리 가라. 이게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클린턴 참모했던 사람이 정치의 미래라는 책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념적인 노선의 문제가 있는 것과 별개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방식이 존재합니다. 행태의 문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네. 또 반면으로는 요거는 이제 이념의 분류입니다. 이념 가치의 분류인데 행태의 문제는 온건파냐 급진파냐. 네, 과격이냐. 이렇게 네, 분류하기도 네, 네. 합니다. 네. 요게 요 네 가지가 중첩돼서 돌아가야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안철수가 여론조사 1, 2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럼요. 정몽준이 여론조사 1위 할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이른바 당내 정치 상황에서 좌우 극단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중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1등을 해? 이 논리가 안 맞잖아. 네네. 그럼 뭐냐? 행태적 급진성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정몽준은 축구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했고 네. 안철수도 안철수 현상이라는 새로운 급진적 사회 현상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걸 갖고 있으면은 좌우 극단으로 가지 않고도 중도에서도 충분히 새로운 스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삼김처럼 지역 기반이라도 단단히 그렇죠. 과거처럼 그걸 갖고 네, 있던 네. 거야. 근데 이념적 정체성이 분명하고 급진성이 같이 있으면 이게 또 훨씬 더 파괴적이긴 해요. 노무현 네. 현상이. 네, 네. 노무현 현상은 기존에 있던 좌우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지역주의와 기존에 있던 좌우라는 게 지역주의와 결합되어 있었잖아요. 네. 이 틀을 깨버렸잖아요. 그렇죠. 기존 틀을 깨면서 국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행태적으로 급진성도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신드롬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나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체제를 뛰어넘는 이념적 재편 또는 행태적 급진성은 가지지 못하고 좌우 편향으로만 가서 자기 지지층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단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전통적인 수법, 요거 외에는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써요? 모르니까. 새로운 미래가 뭔지 모르고 공부 네, 안 하니까. 네. 내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네. 슬픈 얘기네요. 슬픈 얘기죠. 양당의 대표가. 네네. 와. 대한민국에 사실 양당 빼고는 없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진보정당도 네. 뭐 지금 아주 극단적 침체기니까 슬픕니다. 국힘은 일종의 정풍운동 같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의원총회 해도 뭐, 엊그제까지 원내대표였던 사람이 발언하려다가 나가서 해! 뭐 이러고 엉망진창이고 힘을 못 갔나 보죠?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이제
뭐라면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태다. 네. 한번 해산해야 돼요. 아. 해산해서 재구성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 뿌리가 썩었다가 피었다가 썩었다가 피었다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꽃도 한 번씩 피거든요. 네네, 그렇죠. 아니, 네. 뭐 서울시장을 배출하기도 배출하기도 하고. 하고. 네. 그러니까 그 기대 심리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남에서는 끄떡없을 것 같고. 네네네. 이진숙을 국회의원 만들기도 하는 이진숙도 힘은 대권 있고. 주자예요. 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분류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저 3명 나오는데 정정 씨 이름도 어려워요. 주류가 됐잖아요. 그건 변화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없죠. 문 닫고 열고 뭐 이럴 가능성 없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힘이 그렇게 질의멸렬하면 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민주당도 만만치 않게 내분 사태이고. 그렇죠. 뭐 민주당 내분 사태는 정치 토양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들의 수준과 능력 자체가 저하되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이 있고 거기에 바탕에서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안 나타나요. 이게 한국 정치가 한국 축구하고 비슷해요. 네네. 협회 개판이고 네. 시스템 조직 잘 안 돼 있는데 갑자기 걸출한 선수들이 하나씩 나타나. 손흥민, 이강인. 네, 손흥민, 이강인 같은 뭐 이런 걸출한 차범근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이제 잘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이른바 히딩크 체제라든가 핀투 체제로 뭔가 제도화하려고 했잖아요. 네. 안 됐잖아요. 네. 민주당 똑같아요. 걸출한 스타가 하나씩 나가지고 갑자기 집권하는 거야. 그거 메시아잖아요. 그럼 메시아인데요? 근데 지금 메시아가 없잖아요. 메시아도 없고 토양을 바꾸지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질의멸렬하는 거죠. 아니, 근데 계속 그 자기 자리를 맴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열성 지지자, 이편, 뭐 무슨 어떤 특정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 소수의 시민들을 뺀 사람들은 야, 이 자식들 정권 줬더니 윤석열은 아닌 것 같아서 뽑아줬더니 1년도 안 돼가지고 집안 싸움만 하네? 이것들 이거. 근데 이제 시민들이 바쁘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통령 선거 되면 결집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가 시민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너무 네. 뒤쳐져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반발짝 앞서가라는데 네네. 제가 봐서 10발짝 뒤쳐져 있어요. 아이고. 지금 AI라든가 경제계 활동하는 분들하고 정치인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대화될 것 같아요? 대화 못 따라갈걸요. 네. 간담회도 못할 수준이다. 네. 옛날 정치인들 뭐 술 퍼먹고 협잡하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사회 분야에 대해서 마이크 갖다 대면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치인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봤어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거리가 있다. 또 하나 민주당이 이제 내분 사태인데 이럴 때 필요한 게 원로의 역할 아닙니까? 네. 근데 별로 말이 없어요. 이제 그 원로가 한마디 하면은 또 이 표적 찍기 해가지고 좌표 찍어가지고 댓글 테러하고 이럴까봐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이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현역이지만 그 어른이야 뭐 신선의 경제에 이르렀으니까. 네, 그거 말고 이미 정계 은퇴한 사람들, 뭐 국회의장이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별로 그런 사람들한테도 댓글 테러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거 두려운 건가요? 두렵죠. 두렵기도 하고 뭐 귀찮은 일이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또다시 공개 충돌로 번졌습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지도부 총사퇴를 거듭 요구했고 이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는 의원총회가 아니다라며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경계했습니다. 선거 패배 책임론과 지도부 거취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최고위원들 간의 이제 갈등 이런 게 좀 나왔는데 영상 한번 먼저 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부가 선관위 사태가 좀 마무리되는 때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지도부가 이번 선관위 사태를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용한다라는 그런 불신도 해소할 수 있고 당력도 집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이크 잡는 게 참 몹시 부끄럽긴 합니다. 이번에 어제 충돌이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 내부에서는 이제 세 번째 충돌이라고 합니다. 11일에 이어서 우재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11일에 이어서 어제도 이제 공개적으로 총사퇴를 거론했는데, 대변인 개인적으로 최고위원의 내부 충돌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 국민의힘이 모처럼 정당 지지율이나 국민의 평가에서 조금 이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매번 최고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거기에 뭐 일종의 찬물을 끼얹는 모습들이 연출되면서 상당히 안타깝죠. 문제 본질은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금 최득고 위원들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잖아요. 근데 지금의 형국은 굉장히 명확해 보여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당권파들은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에게 비판적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흔들어도 계속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당분간은 버티더라도 계속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장동혁 대표의 당대표 리더십의 구심력,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구심력은 일정 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당대표의 리더십을 흔들려는 원심력 있잖아요. 그 원심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시간의 짧고 김에 대해서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그 시기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평가는 조금 당 사안을 보는 사람들별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정정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회는 의원총회가 아니라 당내 최고 이상 결정 기구라면서 공개 충돌에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예전에 대변인께서는 올해 연말까지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때까지는 좀 유지될 거라고 정점식 보십니까?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불과 10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의총 연 것도 본인을 뽑기 위한 의총을 제외하고는 처음 열린 의총이었는데 상당한 격론이 오고 갔고, 최고위원회를 할 때마다 이 지도부가 서로 다른 이견을 갖고 싸우는 모습이 연출되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좀 짜증 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아니, 본인이 원내대표가 되긴 됐는데 아직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아주 강고한 편도 아니고, 이번에 55표 얻었잖아요. 55표라면 110명 중에 딱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과거 그 원내대표가 됐었을 때보다 본인들을 지지했던 의원들 수가 적다 보니까 그 리더십이 공고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난제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서 어제 좀 자중해 달라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저는 한 올해 연말 정도까지를 예상한 이유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들이 얘기하는 대안부재론과 그리고 친한계와 일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즉각 사퇴론, 이것의 접점 정도가 연말 정도가 되면 한 3개월 정도 관리형 비대위를 통해서, 그러면 내년 한 3, 4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선거를 1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쯤에 새로운 리더십이, 그러니까 당대표가 선출되면 1년을 두고 선거를 치르게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적 판단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연말 정도를 예상해 본 겁니다. 만약 가정을 해보면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이지 않습니까? 상승세인데 만약에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민주당이 우위에 있다. 이 경우에도 장동혁 대표는 퇴진이 좀 어려울 걸 보십니까? 유지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최근에 일어나는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율 상승이 장동혁 지도부의 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첫 번째 기술적으로 과거의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던 보수 지지자들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게 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보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국민의힘 전 대변인으로서 패배적인 발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대통령 시절에 진행된 지방선거잖아요. 네. 어쨌든 이번에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는 2030 세대들을 중심으로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중앙선관위원장 그만둔다? 그거 갖고 과연 책임을 다 지는 거냐.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론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두 번째 이유. 네. 세 번째는 이번 선거를 통해 보니까 나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소수인 줄 알았더니 내가 소수가 아니구나. 어떤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오세훈, 한동훈 이런 그 유력 보수 대권 주자들이 살아나니까 네. 이러면은 2030년 대선에서 우리가 해볼만 하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지율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여기에 단 뭐 1%포인트라도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노선을 잘 정하고 당을 이렇게 잘 이끌어서 지지율 상승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나 뭐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가서 받아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 작용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체 지지율 상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임기를 다 채우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여러 당내외 분위기도 함께 반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당이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해야 돼. 특히 우재준 최고위원과 양양자 최고위원은 네. 이미 총사퇴를 거론한 바 있기 때문에 일단 사퇴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만 주목할 만한 점은 신동욱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 2명이 사퇴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좀 보십니까? 관건은 뭐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죠. 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2024년 12월 14일이 그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네. 그때는 탄핵이 통과되자마자 네. 당시의 수석 최고위원은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는 장동혁 맞습니다. 수석 맞습니다. 최고였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을 상간으로 장동혁 그 수석 최고가 그만두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 언론이 엄청나게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장동혁 최고가 당시에 뭐 상황이 많이 변했으니까 원래는 12월 7일 날 그만두겠다고 했거든요. 탄핵안 통과되면. 그런데 한 3, 4일 지나서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라고 해서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을 비롯해서 한동훈 대표도 장동혁 그 수석 최고가 당시에 그만둘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네. 그런데 통과되자마자 통과하면서 붕괴된 거잖아요. 지금 현상은 신동욱 최고의 결정에 달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신동욱 최고는 그때 당시에 장동혁 최고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압박하지 마라. 내가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는 바가 있다. 그런데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분간은 내가 사퇴하는 일 없을 것이다 라는 요지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당분간이라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말 정도 그 한 6개월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과 좀 맞닿아 있다고 보고 지금 당장 지도부를 새로 뽑는다라고 하면 이게 임기가 6개월 이상 남기 때문에 이게 보궐선거가 된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보궐선거한다 그러면 이번 당대표가 2028년 그 공천을 전혀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요걸 내가 나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당에서도 이런 전체적인 그 스케줄을 봤을 때도 지금 당장 막 엄청 그 사퇴 압력을 올리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